이제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받은 가구가 있는데 네. 100만 원을 이제 안 받고 기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세액공제가 돼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세금이 그렇겠죠. 절감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방금 박지훈 변호사가 잘 지적을 했듯이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스피드. 지금 하위 70%를 가려내다가는 네. 5월 안에도 못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안 긴급 재난지원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지금 뚱커벨을 언제 오냐고 계속 아이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시냐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사 중에 말이죠. 미국에서 메릴랜드 주지사가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했다가 네. 트럼프하고 마찰 빚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콜로라도 주에서도 네. 진단키트를 이제 30만 개 주문해서 곧 도착할 것이라고 그 주지사가 얘기했더라고요. 네. 진단키트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진단. 제품이 워낙 좋고요.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무상으로 외국에 보냈는데 뭐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 당할 정도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요. 이 미국인가 진단키트 만들 때 오염된 걸 사용해가지고 지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네. 그 차이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것 그 같아요. 아베노 마스크 곰팡이 낀 그 네. 사진 촬영된 거 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어떻게 나눠줘요? 10번 빨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콜로라도 그러면 두 분 콜로라도 그러면은 생각나는 가수 누구 있어요? 존 미국 가수. 덴버. 존 덴버. 아, 존 덴버. 네. 미국식 발음으로 어떻게 해요? 존 덴버? 덴버. 잔 덴버? 덴버. 존 존 덴버. 덴버. 좋네요. 이 존 덴버가 워낙 이름이 존 덴버가 아닌데 제2의 고향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연운동가였고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네이처가 아주 뷰티풀한 동네라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콜로라도 유명한 예. 가보셨어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너 그때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또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오전 내내 계속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도 장악하고 있는 뉴스인데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육수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오거돈 부산시장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사퇴 변을 얘기 들어봤는데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서 그 여성 보좌관의 또 미투 폭로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밝혔듯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죠. 5분간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인데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더 아직은 안 나온 상태고요. 그렇죠. 이제 피해 여성이 또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걸 밝힌다는 것도 상당한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행정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강제추행죄가 될지 그 정도의 범죄인지 아니면
뭐 부족 접촉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점제가 된다 하면 2013년 이전에는 친고죄였습니다. 네.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뭐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까지요? 2013년에 13년까지요? 바뀌었습니다. 예. 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입건이 돼서 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요. 네. 오거돈 시장의 경우는 일전에도 전 시장이 됐죠.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부산시 공무원들과의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좀 신체 접촉이 있는 등 또는 불필요한 발언을 하는 등 이런 식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제 이것이 말 그대로 성 강제 추행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한다면은 뭐 임기를 이제 한 1년 정도밖에는 못 채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후년 6월달에 또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니까. 예, 2022년 6월에 네.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으니까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된 시장은 한 1년여 정도.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해서 자, 그저께부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뭐 나온 이야기 좀 있어요? 근데 추가로 보도된 게 없습니다. 지금 추가로 보도돼서 이게 확인된 북한에서 발표된 내용도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 관해서는 덧붙일 말이 없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정도다 했는데 외신도 좀 관련된 소식을 보면요.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구애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미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꼬집었고 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건강 관련 뉴스에는 오보도 많았지만 결국에 사실로 확인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청와대는 박지훈 변호사님 그렇죠.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공식적으로 입장이죠. 밝혔어요. 지금 뭔가 있으면 청와대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달리 전혀 이상 징후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특히 뭐 군이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북한 군이 아니면 북한 군이 통제가 상실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그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미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을 네. 했더라고요. 예, 뭐 이상 징후 김정은 위원장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네.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미군 공군 전력이 우리 한반도에 뭐 정찰 비행이 뭐 그렇죠. 24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군이 움직이면 뭐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손금 보듯이 다 들여보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근데 다만 이제 태양절이라는 뭐 중요한 행사인데 북한으로 따지면 그 행사에 김정일부터 해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뭔가 변고는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 기사가 양상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성열 그 연구원이 어저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혈관계에 뭐 문제가 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원산에서 휴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어디 보면 또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원산에 네. 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원산의 있고. 이제 향산 휴게소에서 네. 요양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뭐 중국의 경우에도 딱히 추가적으로 파악된 내용은 없다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인데 통일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통일부에서는 나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시작한 20일 전후에도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쿠바 대통령과 시리아 대통령에게 축전과 답전을 보냈다. 또 근로자에 대한 감사도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본다면 김 위원장이 일상적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였고요. 네. 또 태양절 조금 전에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17년 집권 동안 3차례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참만으로 반드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해석도 통일부 당국자는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해보면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소위 그 태양절에 참배를 3번밖에 안 했다고요? 금수산 태양궁전 17년 동안에? 3차례 참배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이 신속하게 국민에게 지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정부 여당은 이제 100%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이제 네.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신청 받아가지고는 하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제때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청, 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100% 주는 방향으로 가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지만 상위 30%를 원래는 제외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었죠. 그 상위 30%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하는 방법이나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정부와 여당 사이에는 100% 최대한 빨리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안은 일단 국회에 제출은 됐는데 네. 그 안은 이거죠. 4인 가구, 네. 1인 가구 4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최대 100만 원. 네. 근데 모든 국민한테 100% 지급하기로 이제 기재부나 이제 청와대가 이제 바뀐 것 같은데 배경이 뭡니까? 그렇죠. 이 긴급성, 보편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빨리 하는 건데 문제는 뭐 자원이라 재원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고소득층, 사회 네. 지도층에 자발적인 기부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상위 30%라고 뭐 30%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좀 안 받고 세액공제는 받은 대신에 그렇게 하면 재정적 어떤 위험도는 줄일 수 있다라고 정부 여당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받은 가구가 있는데 네. 100만 원을 이제 안 받고 기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 세액 공제가 돼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세금이 그렇겠죠. 절감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방금 박지훈 변호사가 잘 지적을 했듯이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스피드. 지금 하위 70%를 가려내다가는 못 가려내요. 네. 5월 안에도 못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긴급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안 긴급 재난 지원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스피드가 이제 관건이니까 하여튼 100% 주는 쪽으로 하여튼 정부 여당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이 여기에 이제 합의를 해줘야 될 야당 미래통합당은 또 정부 여당 입장하고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선거 전과 후가 또 달라요. 입장도 다르고. 선거 전에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씩 그러니까 모두 가구당 200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4인 가족이 되면 200만 원이 된 모두에게 지급이었었는데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입 역할을 하는 것이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데 네. 이게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을 들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또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발목 잡게 하는 네. 거죠 또. 김재원 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또 빚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네, 뭐라 이게 지금 그랬어요?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다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아주 날쌘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제가 차마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할 일을 안 한다. 그렇죠. 아주 거친 발언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그런 얘기 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기사 보면 다 뭐 발목 잡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목 잡기는 이제 그 UFC 이종 격투기 선수들 네. 네. 그 선수들이 링에서 딱 그 잡죠. 쓰러지면서 발목 잡아가지고 네. 쓰러뜨리잖아요. 예. 네. 그 발목 잡기는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정치권은 말이죠. 이 코로나19의 이 비상한 사태 직면에서 발목 잡기 할 게 아니라 서로 손목 잡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에 손 잡고 이렇게. 네. 예? 많이 듣던 노래 제목 같은데. 핸드 해수장이 하는 노래 세 곡 중에 한 곡. 핸드 인 핸드. 네. 손목 잡기를 해주길 좀 당부. 근데 지금 발목 잡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빨리 이 돈맥 경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긴급 재난 지원이에요. 긴급. 긴급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오늘 또 날카롭게 뭐라 비판- 그랬어요? 지금 야당 이제는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야당이 끝까지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야당이 총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또 자신의 SNS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무겁당의 정책하고도 같네요. 네.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우리 입장은 발목 잡기가 아니고 뭐죠? 손목 잡기. 손목 잡기죠. 네, 손목 잡기. 아니, 손에 손 무겁당이 잡기. 있었다면 지금 당장 지급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손목 딱 잡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속도를 강조했어요.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속도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일 수 있겠지만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명령. 아주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속도를 내야 되는 그래서 이 명령의 이름 자체도 긴급 재정명령입니다. 네. 대통령은 헌법 76조 1항에 따라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이 집회를 기다릴 수가 없을 때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긴급 재정 명령 6글자 밑줄 쭉 별 10만 개. 강조하시네요. 뭘 강조하셨다고요? 긴급 재정 재정 명령.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TBS 의뢰로 조사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공개가 됐죠? 네, 뭐 정확한 수치를 소개해드리면 또 이제 조사 결과를 다 읽어드려야 돼서 꼭 이 조사뿐만이 아니라 총선 직후에 실시됐던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이것은 87년도에 직선제 개헌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을 쭉 조사해 왔던 기관의 내용을 분석하더라도 전대미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임기 4년 차에 60%를 넘는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되면 이제 만 3년 아닙니까? 네. 아직 만 3년이 안 됐거든요. 지금쯤이면은 보통 제 경험으로 봐도 내임 등 얘기 많이 나오고 나오죠. 그럴 때는 내임도 다 대체로 30%대의 지지율이 많았을 그렇죠. 거예요. 여기서 이제 25% 내려가면 레임덕. 네. 그리고 10%가 되면 사실상의 마비 상태. 네. 5%가 되면은 탄핵. 네.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인데 60% 이상이 되는 대통령 지지율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이렇게 높은 지지율 배경 뭐라고 보세요? 뭐 코로나 방역 성공이 가장 크겠죠. 거기에다가 총선에서 승리했던 여당 또 국민들이 더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표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보도가 그렇게 안 됐지만 지금 보도 정도로 봤을 때는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를 좀 배우려고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청취자분 문자는 소개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일구 형님, 저 이어폰으로 형님 목소리 듣다가 택시 탔는데요. 형님 목소리가 울림 노래로 나와서 이어폰을 빼니까 기사님이 듣고 계시네요. 1064 기사님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1064 기사님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자,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이제 결정은 내렸어요. 배경 좀 설명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형식 자체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20대, 21대 당선인까지 해서 결국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정을 내렸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과제가 중도로 또 외연도 확대해야 되고 수도권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현직이거나 또는 20대 의원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간이 좀 부족했던 만큼 이번만큼은 김종인 위원장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승리 마법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한번 좀 믿어보자. 이런 대안이 없는 가운데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 선택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김종인 저 비대위원장 이제 아직은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는데 네. 만약에 내가 저 비대위원장 하려고 하면 조건을 걸었잖아요. 네. 기한 정하지 말라. 아하. 모든 권한을 달라. 그래서 이게 아직 그 남아 있는 과제죠. 넘어야 할 산이고. 그렇죠. 이제 아주 강력한 조건을 걸었어요.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입니다. 근데 비상인데 이게 상설기구화 한다는 거거든요. 네. 다음 대선까지 아니면 대권 주자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말고 달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민주당 들어올 때 비슷한 어떤 요구를 하고 들어왔었고 아마 체질을 바꾸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저거 주고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불만 사항도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키가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네. 이 조건을 뭐 받고 통합
무겁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정권을 여기서 달라는 거는 이제 2년 뒤 대선까지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권의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당의 보직.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사무총장이 됐든 그냥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보직에 대한 인사권이거든요. 예. 여의도 연구원장도 임명할 수 있고. 음.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적지 않은 갈등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도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 불만을 제기하는 네. 그런 네. 의원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대위 체제가 이 미래한국당까지 그렇죠. 위성정당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비대위 체제인데 지금 미래한국당까지 통합해서 갈지 여부는 결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가 어제도 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한국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어요. 아까 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배종찬 원내대표 무겁당에 무겁당 지지율은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제 1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은 3%인데 앞으로 10배로 3%는 대단한데요. 네, 마음속에 3%. 뭐 무겁당의 지지율이야 뭐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청와대가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이것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뚱커벨 뭡니까? 힌트 주세요. 박지원 변호사 군 출신이잖아요. 네. 군대는 상명하고 명령이잖아요. 네. 긴급하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돈 문제 때문이면 어떤 명령이에요? 그게 정답이겠네요. 네. 네. 긴급? 뭐뭐 네. 국가는 뭐 재정이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됐어요. 거기까지 다 하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